아니 김어준 방송 나갔어요. 정청래. 예, 조선 대표가 바로 그 다음 날 지금 김영진 의원도 이야기를 합니다. 궁지에 몰린 김어준을 도와주러 간 듯하다. 지금 손절 요구하고 있고 각상원 의원도 지금 뭐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심지어는 송영길 전 대표는 격앙됐어요. 선배가 들어와도 나는 안 나갑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인데 떡하니 나가서 대통령에 대해서 이심정심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대통령을 하면 치받은 거 아닌가요? 아니요. 내용을 보면 네. 대통령이 다 잘했다라는 얘기를 둘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의 상황을 보면 무슨 콘서트 표가 안 팔리고 출연하는 국회의원이 줄어들고 대통령이 굉장히 화가 나고 또 친명계 의원들이 한마디씩 하고 그런 분위기에서 그 소위 검찰 개혁안의 당정청 합의안이 만들어지면서 심지어는 김어준 방송에 나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렇게 해석하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 대통령의 경고와는 아랑곳도 없이 나갔다라고 해석하는 부분도 있지만 내용을 보면은 대통령의 뭐라 그럴까 심기를 좀 이렇게 그 헤아렸다. 다독거리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요. 아무리 민주당이 보수 정당하고는 다르다 그러지만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가지는 권력이라는 거는 미국의 트럼프와도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권력이에요. 근데 지금 그 안에서의 권력 투쟁을 보면 일단 합당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합당에서는 대통령이 어쨌든 이렇게 제압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두 번째가 검찰 개혁인데 이거는 의견이 갈리기는 해요. 근데 저는 대통령이 이겼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과연 그 수사 개시 문제라든지 내지는 특사경 문제에 관심이 있었을까? 대통령의 관심도 역시 제가 지금 여러 번 얘기했는데 검찰총장하고 검사직 승계였을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안 수사건과 관련해서는 지켜보는데 또 한 가지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당권을 누가 갖느냐. 예, 8월 근데 달. 만약에 배 소장님이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진짜 노골적으로 정청래 대표가 연임하는 걸 원할까요? 안 원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민석에 대한 강력한 견제가 그 소위 그 뭐라 그러나 그쪽에 김어준 방송이라든지 또는 뭐 유시민 작가라든지 계속 아예 노골적으로 나와요. 이름이 막 나와요. 그러다 보면은 박원석 의원님 얘기하셨듯이 대통령이 자기를 끝까지 그 보완하면서 당권을 유지할 사람이 뭔지를 생각할 그 여지는 있어요. 그러니까 김민석이 아니면 다른 카드는 누가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왜 개헌 카드가 나오다 보니까 우원식도 원어브댐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무회에서의 그 왜 짜증내는 듯한 가정관리. 대통령이 보통이 아닌 사람이에요. 근데 뻔히 카메라를 그 돌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 자기 속내를 그렇게 드러냈을까? 저는 오히려 이것이 나의 속낸 것으로 알고 있으세요라고 연출한 하나의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이 더 노련할 것이다. 근데 저는 노련하다고 봐요. 이준호 대변인 어떻게 보시면 근데 김어준의 승리가 아니라 이재명의 승리일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셨는데 정작 또 지방선거 다가오니까 막 김어준을 욕하던 민주당 인사들도 앞다투어서 또 김어준 뉴스공장을 나가요. 지금 뭐 한준호 경기지사 후보도 엄연하게 저기 친명계 이 국회의원인데 정치인인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한준호 의원 같은 경우 좀 예외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누구랑 지금 붙어야 됩니까? 추미애랑 붙어야 되니까 한준호 의원은 김어준 방송에서 상당한 경기도 표가 온다고 해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를 이제 품고 좀 뭐 화딱지 나고 뭐 속이 쓰리더라도 품고 가지 않으면은 경선을 해보나 마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금니 꽉 깨물고 아마 나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되고요. 나머지 의원들은 글쎄요 김어준 방송에 나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김어준 방송에 가진 힘은 뭐냐면요. 김어준 방송에 나가면은 공천받기 유리하다. 그거거든요. 지난번에 구령에 맞춰가지고 의원들 쫙 줄 서해가지고 차라리 열중시간 격려하면서 큰절 올리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지금 김어준 방송은요, 정청래가 찾아간 이유가 그런 뜻도 있는 것 같아요. 김어준 방송이 아직 살아있다.
김어준 방송에 나와서 인사해라. 그럼 내가 그 방송을 내 꼬박꼬박 다 보기 때문에 내가 잊지 않고 다 챙겨주겠다. 그렇게 정청래가 김어준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서로가 필요한 관계인 거죠. 정청래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김어준의 디저 스피커가 필요한 거고 또 김어준은 또 정청래는 김어준은 또 이제 정청래가 와서 본인에게 이렇게 방송에 힘을 실어주면은 그 방송이 또 속된 말로 장사를 할 수 있으니까 서로에게 악어와 악어새 같은 이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정청래와 김어준은 특수관계, 한준호는 본인의 경기도지사 선거에 대한 특수한 상황 이것 때문에 다 설명이 가능하고 나머지 송영길 의원부터 해서 나머지 분들은 안 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계속 당분간 안 나갈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분들은 안 부르는 분들이에요 원래.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이준우 대변인 설명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한준호 이 경기지사 후보를 불렀지만 아니 제대로 따지겠다고 한준호 의원이 나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돼요. 장인수 기자의 발언으로 인해 논란이 촉발됐고 이 부분에 대응하는 면에서는 실망이 아니 나가서 김어준 공장장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방송을 그따위로 해요. 이따위 방송을 해서 그거는 배종찬 스타일이고. 아니 이런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호된 야단을 맞아요. 이 대통령의 의중을 한준호 의원이 못 읽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지사 후보로서의 자질과 비주는 거의 안 물어보고 검찰 개혁은 제대로 한준호 의원이 이해 못하고 있고 좀 이렇게 해서 뭐 도정할 수 있겠어요. 뭐 이렇게 야단을 맞고 있네요. 그러니까 신경전을 하고 온 거고요. 예. 그러니까 한준호 의원이 너무 큰 소리 치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나가면 될 걸. 뭐 가가지고 내가 한번 손보겠다라는 식으로 큰 소리를 치고 나가는데 그에 비하면은 고작 저거냐. 지금 이제 우리 배종찬 소장이 하시는 얘기가 그 얘기고. 예. 근데 저는 나갈 수 있다고 봐요. 뭐 김어준 방송 뭐 나가고 안 나가고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나가서 휘둘리지 않으면 돼요. 김어준이 짜놓은 프로그램 속에서 김어준 눈치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발언하고 이러면 정치인들이 자기 소신이 없는 거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인들은 선출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선출해준 사람들의 뜻도 중요하지만은 공익의 대표자예요. 그럼 공익을 위해서 때로는 지지층의 기대에 그 반대되는 그런 결정을 할 수도 있고 그걸 설득할 수 있어야 정치인이에요. 근데 고작 그 플랫폼 운영자 눈치나 보자고 정치하려면 정치 안 해야죠. 그래서 저는 가서 할 말하면 된다. 근데 전부 가면 눈치 보고 김어준 씨는 계속 이제 자기 프레임을 가지고 압박을 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뭡니까? 그 내란 전담 재판부. 그걸 가지고 이제 민주당 내에서 이런저런 논란이 있었을 때 의원들 불러놓고 계속 압박하잖아요. 이거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눈치 보면서 말을 못 해요. 댓글 막 이제 제대로 얘기 안 하면 막 악플 달리고 하니까.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근데 가서 할 말 다 하면 그다음부터 안 불러요. 그러면 이제 관계 정리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되는 거지. 굳이 나간다 안 나간다 선언하는 거 웃긴 거고. 그 선언하는 분들은 부르지도 않는 분들이에요. 원래. 정리가 지금 됐습니까? 정리가 됐어요. 무슨 정리가요? 박 전 의원께서는요. 뉴스공장 정리가 됐어요. 저는 안 나간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TBS 시절에 예. TBS 시절에 나가보고 다스베이다 예전에 2016년도 대선인가 그때 나가고 뭐 저희처럼 나가가지고 김어준이 원하는 답하지 않는 사람은 안 부릅니다. 손절됐네요. 네. 그래서 아니 상관없어요. 예. 뭐 거기 뭐 무슨 나가기 위해서 제가 저기 정치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 나가기 위해서 평론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전혀 상관없고. 근데 이제 거기 나오는 거를 정치적 자산으로 여기고 그리고 가서 이제 김어준이 짜놓은 프레임대로 자기 메시지를 조절하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고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을 펼치면 그걸 정치에 땔감 삼아서 그리고 그 음모론에 막 환호하고 그 자극적인 선동에 열광하는 대중들을 상대로 어떤 정치인이 검증된 팩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앞에서 그걸 확신으로 바꿔주는 식의 그런 언사를 하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김어준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저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장단에 정치인들이 놀아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김어준의 영향력은 줄어들어요. 생리가 그렇습니다. 근데 왜 총리고 비서실장이고 정책실장이고 다 나가가지고 그러니까요. 그 구호에 맞춰가지고 비서실장도 나가고 대변인도 나가고 정책실장도 나가고 안보실장도 나갔던 것 같아. 그게 아주 그 뭐라 그럴까. 그 충정도 표현은 사옥이라는 이야기도 뭐하지만은 있어요. 네. 그거를 우리 말로 표현하자면은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왜 우리가 잘못 버릇을 들였다라는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겠죠. 뭐 괜찮습니다. 맞는 말이죠. 아무튼 완전히 그러다 보니까 이 내가 한마디만 하면 다 나올 수 있어라는 그 자신감 때문에 더 압박 강도가 그런 사람들도 나와서 얘기하는데 대통령 밑에 바로 밑에 있는 사람들도 의원들이야 뭐 더군다나 초선이나 또 의원 아닌 사람에 대한 김어준 씨의 인식이 어떠할지는 뭐 우리가 굳이 만나봐야 알겠습니까? 헤아려지는 거죠.
네. 아니 근데 이준우 미디어 대표. 근데 이 뉴스공장에 이 김어준 씨가 공소취소 거래설이 여하튼 이 방송에서 나왔던 이야기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탄핵까지 거론됐는데 보통의 유튜버들 같으면 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으면 뭐 정정한다, 그렇죠. 사과한다. 네.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도 덕하니 이 당 대표는 뭐 아랑곳하지 않고 나가고 있는데 송영길 전 대표도 과거에는 막 나가서 열심히 나갔더랬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정전 의원님 말씀대로 박선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은 또 이제 시끌벅적하니까 안 나가지만 또 좀 유야무야되고 가라앉으면 우르르 또 나갈 일 아닐까요? 그렇죠. 저는 이제 계속 그럴 거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사과하지 않는 이유가 이제 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사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어준 방송의 지지 기반이 무너지는 거예요. 구독자 수가 지난번에 이제 공소 취소 거래 이거 얘기했을 때가 한 5만 명 빠졌다 그러더라고요. 구독자 수가. 근데 사과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엔 50만 명 빠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지지 기반은 굉장히 강성이고 개딸이고 김어준의 뜻이 곧 지지자들의 뜻과 일치하다 그 싱크로나이징 이거를 김어준이 계속 유지하는 방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본인이 그거를 바꾸고 싶어도 이미 호랑이 등에 올라탔기 때문에 못 바꾸는 거예요. 자기가 다른 생각을 뭐 가진다거나 다른 시각이 들어와도 눈 딱 감고 그냥 그 개딸들의 호랑이 등에 타서 쭉 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어준 씨는 여기서 어떤 스탠스의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어느 한쪽이 죽어야지 끝난다. 죽어야지 끝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뭐 표현이 좀 과할 수는 있겠지만 어느 한쪽이 완전히 박살이 나야지 끝나는 거지 어중간하게 계속 긴장감이 유지되지는 않을 거다. 이래 봅니다. 박지원 바로 이 대목입니다. 네.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해요. 김어준이 저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말 그대로 이 온라인 세력을 꽉 개딸들을 꽉 금어지고 있으면서 뭔가 약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함부로 이재명 대통령 쪽에서 반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이 김어준이 뭘 어떻게 언제 무엇을 터뜨릴지 몰라서 함부로 하기가 힘든 거 아니야. 그게 이 김어준의 영향력이다. 이런 해석도 나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김어준이 뭐 엄청나게 강해서 예. 이런 일이 빚어지는 게 아니고 정치가 스스로 약해지는 선택을 해서 그래요. 아하. 플랫폼 권력에 줄을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본말 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책임 있게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행동하고 결과에 책임지고 그러면 돼요. 근데 이게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고 그게 다 이제 돈이고 표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줄을 서는 거고 그게 습성화되다 보니까는 김어준의 구령에 맞춰가지고 왼발 오른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그럼 정치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김어준이 됐든 유시민이 됐든 선출된 적도 없고 임명된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선출된 정치인보다 정치 의제 설정과 이를테면 여론 형성에 더 큰 그 영향력을 갖는다. 이 자체가 비정상입니다. 그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장관보다 김어준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이 검찰 개혁인 이런 거에 관해서 여론을 움직인다. 근데 장관은 잘못하면 책임지잖아요. 그에 대해서 사임을 할 수도 있고 어느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고 김어준 씨는 그 음모론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도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걸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면 안 돼요. 비정상적인 상황이고 오히려 그걸 경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정치가 거기 휘둘리면 안 된다고 곽상원 의원처럼 얘기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대다수의 정치인들이 너무 그 플랫폼의 영향력에 중독돼 있습니다. 그리고 손쉽게 그거를 내부화시키거나 자기화시켜가지고 그 영향력에 기대서 공천도 받고 뭐 이런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저는 제일 꼴불견인 게 정치인들이 자기 유튜브 구독자 늘려달라고 자기 유튜브 계정 이거를 들고 나와요. 그래요? 김어준이나 무슨 김어준이 특히 매불쇼 나갈 때 그걸 해요. 그러면 실제 구독자가 는대요. 뭐 몇만씩. 근데 그렇게 구독자 늘려서 뭐 하려고요? 그게 과연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진짜 그게 영향력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김병주 의원이에요. 그 양반 무슨 유튜브 구독자 50만 어쩌고 했는데 이번 경기지사 선거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그런 거에 표면적으로 열광하는 것 같지만 대중은 아류를 싫어합니다. 이재명의 아류, 김어준의 아류를 싫어해요. 정치인이 오소독산 자기가 있어야죠. 그런 거 없이 정치를 왜 합니까? 아니 그렇긴 한데 지금 소장님은
말씀에 저는 그런 의심을 좀 해봤어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미국의 트럼프가 정권 잡는데 소위 마가 세력이 굉장한 기여를 하잖아요. 예. 근데 그 마가를 주도하는 몇몇 인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인물들이 그동안에 굉장히 트럼프의 정책 결정이라든지 단안에 영향력을 행사했거든요. 무시 못해요. 그런 상황인데 요번에 이제 트럼프가 이란을 공격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건 마가의 뜻에는 배치되는 행동이거든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마가 내에 이반이 생겨요. 주요한 스피커들이 트럼프를 비판하기 시작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터커 칼슨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앵커도 하고 유튜브 구독자가 많단 여성인가요? 말이에요. 남자예요. 네. 터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남자 딱 들어도 남자 있는 것 같은데. 터커. 그런데 그렇게 비판을 하자마자 트럼프가 터커 칼슨을 맹렬히 공격하면서 뒷조사까지 한다고요. 아. 트럼프답네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나름대로 참수 작전을 트럼프도 행사할 수도 있어요. 트럼프도 여러 가지 그 자기가 한계가 많겠지만 그 정도로 한다는 거는 자기가 그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많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김어준 씨 방송에서 소위 그 공소 취소 거래 진짜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거래설이 나왔는데 대통령이 얼마나 경로했을지는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잖아요. 가능한데 한 것이 뭐냐면은 TV 그 김어준 방송이 출연하지 않는 정도, 그 다음에 콘서트 구매하지 않는 정도, 예.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왜 대통령이 미국의 트럼프도 그런 정도의 권한이 있는데 할 수 있는 권한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왜 지금까지 보면 뭔가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요. 그러다 보면 뭐가 있을까? 아니 근데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제 그 군사 용어인데 네. 상호 확증 파괴라는 게 있어. 뭡니까? 서로 급소를 쥐고 있는 거야. 서로 못 건드리는 거지. 이게 음모론인데. 이게 음모론인데 그 음모론이 생각날 정도로 적어도 그런 정도의 얘기를 했는데 뭐 고소 고발해서 뭐 언론 중재위 얘기했는데 예. 뭔가 구체화되는 것 같지도 없어요. 않고 더군다나 뭐 빌딩도 있다 그러고 뭐 빌딩 있어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 국세청 조사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일치가 없네요. 있긴 있었어요. 없죠. 근데. 충정로 뭐 그러더니 그 다음 날 당 어. 대표가 튀어가가지고서 네. 뭐 이렇게 수습과 봉합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상하는 건 내 마음이지 그것도 걸리나?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맞는데 그 정청래 이준우 대변인 말씀하시고 예. 박찬호 의원님은 정청래 가겠습니다. 당대표가 다음날 바로 찾아간 이유가 이제 이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찾아가서 김어준한테 안심을 주지 않으면 김어준이 뭘 터뜨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민주당에서 정청래인 나의 당권을 가지고 너를 지켜줄 수 있다. 걱정 마. 안심해.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무조사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압수수색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언론 중에서 불러가지고 직접적으로 공개적으로 소환 조사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 전부 다 내가 다 커버 쳐줄게. 그런 안심을 주는 시그널로는 바로 다음날 출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정청래 나가지고 내가 널 지키고 있다. 그런 신호였을 거라 봅니다. 아니 근데 이게 만약에 그 조선일보가 만약 그렇게 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그러면 이제 그런 식의 대응을 했겠죠, 당연히. 예. 그러나 우군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 든든한 어떻게 보면은 같은 편이었고 예. 그리고 김어준 씨가 이재명 대통령 편도 엄청 들었어요. 과거에 이제 뭐 당대표 되기 전에 그리고 그 방송에도 출연도 많이 했습니다. 예. 과거 성남시장 시절부터. 때문에 지금 이제 마뜩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렇다고 손절을 하냐? 그건 아니다. 아니 내가 그래서 터커 칼슨 얘기했잖아. 그 관계를 저는 완전히 유지. 손절이라니까. 아니 그건 이제 트럼프잖아요. 그건 트럼프고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는 아니니까. 그래서 그 관계를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다만 넘치는 거, 오버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경고음을 내고 있는 게 맞다고 보고요. 예. 그거는 지금 이른바 친명이라는 의원들이 하는 메시지에도 그런 내용들이 녹아 있잖아요. 그리고 일부는 이제 손절 선언을 한 사람들도 있고, 근데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리고 진영 내에 있는 사람이고 진영 내 영향력이 큰 스피커고 우군인데 그거를 저 일 하나로 손절 친다? 그건 정치적으로 손해예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당장은 아닐 아니 것이다. 그리고 요즘 세상에 어떤 세상인데 세무조사를 시키고 이런 걸 대통령이 할 수가 있어요. 불가능. 윤석열이에요? 그런 걸 하게?
아니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왜 나와요? 윤석열이만 하지. 윤 대통령이 세무사 시키지. 근데 이재명 네. 대통령은 약간 예. 그 경로 스타일이 좀 달라요. 박찬호님. 수단과 방법 안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아직은 아니지만 어떤 김어준의 이 반발과 김어준의 도발이 더 수위가 올라오면 어느 순간에 그 내년이 그러니까 될지 후내년이 이게 될지. 그런 개인적인 차원의 예. 뭐 김어준 손절 혹은 정치적인 보복 이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으로 이걸 봐야 돼요. 제가 구조적인 문제를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선출되지 않는 책임지지 않은 권력의 비정상적 영향력 이걸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거리두기 하는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손쉽게 편승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다른 매체들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얼마나 원칙적으로 대응을 합니까? 기존의 레가시라고 하는 언론들에 대해서 똑같이 하면 돼요. 김어준에 대해서도. 그런데다가 김어준은 편집 책임도 행사하지 않고 정정보도 기능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언론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만은 언론이 기성 언론들이 법과 제도에 의해서 하고 있는 책임들이 있어요. 근데 기성 언론들도 너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과거에 이제 조선일보 사주가 밤의 대통령이었지 않습니까? 거기가 대통령 만든다. 그런 비판을 했었는데 그 비판을 고스란히 김어준 씨한테 갖다 적용을 하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오히려 그보다 더 책임이라는 측면에서는 책임지지 않아요. 다만 그동안에는 진영 밖을 향해서 김어준 씨가 총을 쐈기 때문에 그걸 다 같이 즐겼어요. 근데 이제 김어준 씨가 진영 내부를 향해서 이제 프레임을 만들고 총을 쏘기 시작하네? 이러니까 이 관계가 불편해진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믿는 도끼 발등시킨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이 정치에 있어서 책임 윤리라는 거에 대해 민주당이 좀 더 원칙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 그래야 이 문제가 극복이 된다. 그냥 예. 보복하고 이런 거 말고.